자, 마이크로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운이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석 연휴입니다. 연휴긴 한데 여러분들에겐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의 이 마이크로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수업이 금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금요일 수업인 경우에는 월, 화, 수에 수업이 있는 학생 교과목과는 달리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번 주는 휴강이다 생각해가지고 뭐 LMS에 안 들어와서 결석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 영상을 빠짐없이 다 들어가지고 추석 진도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번 주는 뭐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휴가 끝나고 나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하긴 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간단하게 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C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환경을 설치하는 그 정도로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강의 영상 확인하고 출석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주제별 강의 목차를 본 것처럼 이번 주에는 C 언어 프로그래밍 환경의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C 언어로 뭔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하려면은 먼저 잘 알다시피 라즈베리 파이의 운영체제, 라즈베리 파이용 운영체제인 라즈비안을 인스톨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파이썬 환경이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번 강좌에는 C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C 컴파일러 그리고 C 컴파일러에 필요로 하는 라즈베리 파이의 IO 포트 컨트롤용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라즈비안 OS를 설치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미 이런 작업을 해봤을 수 있고 또는 뭐 여러분들이 컴공과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과목이나 비교과에서 이런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면서 라즈비안 OS 설치해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아마도 설치 과정이 쉬울 텐데 주의할 점은 라즈베리 파이 OS도 라즈비안도 설치하는 방법이 2019년일 때하고 작년 2020년일 때하고 올해 2021년일 때하고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이미 라즈비안 OS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2021년도에 가장 최신의 라즈베리 파이 OS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전에 OS를 다 설치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라즈베리 파이 OS를 새로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장 최신의 라즈베리 파이 OS를 설치하려면 먼저 이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소프트웨어 설치하면 되겠죠.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아주 친숙한 이 딸기 모양의 로고가 있죠. 이게 바로 홈 버튼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여러분들이 최신으로 볼 수 있는 라즈베리 파이 400을 비롯해 가지고 라즈베리 파이 4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왕 본 김에 잠깐 보고 가도록 하죠. 하드웨어를 클릭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 뭐 가장 요새 많이 쓰는 거라 그러면 역시 라즈베리 파이 4 모델 B 지난 시간에 이 모델 B에 대해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특성과 스페시피케이션을 잘 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PC 형태로 쓰기에 좋게 만들어진 라즈베리 파이 400 그리고 소형 마이크로 미니 모듈 뭐 IoT 같은 데 쓰는 그런 이제 아주 마이크로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즈베리 파이 피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라즈베리 파이 제로라고 해가지고
요 피코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이크로 모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라즈베리 파이 제로보다는 이 피코 쪽으로 더 저렴하고 훨씬 더 플렉시블한,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는 이 피코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라즈베리 파이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은 훨씬 많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는 것 중에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 3 모델 A 플러스, IoT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소형 모듈이라고 했죠.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 파이 3 모델도 있고 B 플러스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모델 B 플러스는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 이외에도 파이 3 모델 B도 있고 파이 1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기는. 이게 좀 전에 말했던 라즈베리 파이 제로죠. 뒤에 W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라즈베리 파이 제로에서 와이파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즉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듈을 갖다가 파이 제로 W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하나씩 인포메이션을 눌러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고 동영상도 좀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각각의 그 장치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요것들은 쭉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요 라즈베리 파이의 4가지 모델에 대해서 스페시피케이션 한번 비교해 본 게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이런 물리적인 스페시피케이션을 쭉 비교해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라즈베리 파이에 붙여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디스플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있고, 햇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모듈, 요건 이제 LED 모듈이죠. 그리고 오디오 모듈, 오디오 DAC, ADC를 수행하는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 온 이더넷, 즉 PoE 모듈. PoE라고 하는 것은 이더넷 케이블에 전력이 공급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파워 오버 이더넷 또는 파워 온 이더넷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 걸 바로 PoE라고 그러는데, 이 PoE 해서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아주 귀찮은 케이블 중에 하나인 요 전원 케이블, 요걸 연결할 필요 없이 PoE 허브로부터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랜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바로 그 PoE 허브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케이블 하나 줄일 수가 있겠죠. 편합니다, 아주. 근데 써보니까 이 PoE 햇이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팬도 붙어있긴 하지만은 열 많이 난다는 걸 생각하고, 만약에 PoE 햇을 썼을 경우에 이 라즈베리 파이를 갖다가 바람이 안 통하는 곳에서 사용한다, 케이스를 갖다가 아주 구멍 하나 없는 케이스를 쓴다, 이렇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앰프 모듈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가 있죠. HDMI 케이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B에서 이제 USB-C로 바꾸는 케이블, 이런 것도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스테이션용으로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 밑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팬이에요. 전용 마우스도 나왔더라고요, 요새는. 요 빨간 라즈베리 파이 마우스 이쁘고 좋습니다만은 꼭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보통 쓰는 마우스를 쓰면 되고, 라즈베리 파이를 쓸 때는요, 가급적이면 권장하는 게, 이제 써보고 나니까는, 왜 저거 있죠?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한 개의 동글로 연결되는 무선 키보드 마우스 있죠? 로지텍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한 개의 동글을 갖다 꽂으면은, 그러면 마우스와 키보드가 다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무선 마우스를 쓰는 게, 또는 무선 키보드 쓰는 게 편하지,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유선 케이블, 유선 마우스 쓰면요, 케이블이 많아가지고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아주. 그래서 자꾸 걸려가지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냥 여러분들 무선 키보드 마우스 콤보를 갖다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아까 라즈베리 파이 OS를 깔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봐야 될 라즈베리 파이 OS 설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해서 OS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 OS는 크게 이제 데스크탑 버전하고 이제 라이트 버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하나 통합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데스크탑 버전 하나로만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라이트 버전이나 다른 버전들도 OS 이미지를 갖다 제공을 해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보겠고,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해서 이미저라는 프로그램으로 OS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사용해야 할 것이 바로 라즈베리 파이 OS를 SD카드에다가 설치해주는 그런 파이 이미저, 여기 보면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라고 있죠. 이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미저를 갖다가 먼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미저는 일단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PC 있죠. 윈도우 PC나 아니면 맥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럼 맥용 이미저, 윈도우 이미저가 나올 거예요. 그 이미저 프로그램을 윈도우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실행시키면은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USB에다 연결해가지고 이 라즈베리 OS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이미저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으면은 바로 실행시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 버전 1.6이라고 보이죠?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OS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OS를 설치할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있는 USB 저장 장치를 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를 누르면 설치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 데스크탑, PC 또는 맥 이런 데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OS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아까 꼭 데스크탑 버전 말고도 다른 버전도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라즈베리 파이 버전을 갖다가 쓰고 싶다. 그렇다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라즈베리 파이 OS를 갖다 다운로드 받으면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레코멘드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툴킷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OS만 받고 싶다. 이 경우는 대개 여러분들이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개발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라즈베리안 OS에다가 프로그램만 실행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SD카드 용량을 적게 잡아먹기 때문에 요건 OS만 까는 그러한 이제 형태가 되겠죠. 전체를 보게 되면 사이즈가 여러 가지 소프트를 다 포함한 OS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한 2.8기가 정도 되는데 OS만 받으면은 1.2기가 정도밖에 안 되죠. 상당히 작은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UI가 없는 OS, 라즈베리안인데 GUI를 사용하지 않는 OS가 바로 라이트입니다. 요걸 굳이 쓰고 싶다. 이런 경우도 많이 써요. IoT 인베디드 모듈을 만들 때는 굳이 GUI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OS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은 라이트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으면 444메가 밖에 안 되는 작은 용량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OS들은 라즈베리 파이 4하고 라즈베리 파이 3하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제로나 라즈베리 파이 피코에도 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뭐 피코용 OS 따로 있고 뭐 제로용 OS 따로 있고 3용 OS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다 공통이에요. 똑같습니다. 토렌트로 다운받고 싶으면 토렌트로 다운받아도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받을 때는 토렌트는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에 자기 노트북, 뭐 윈도우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맥 OS 노트북에다가 라즈베리 파이 OS를 갖다 설치하고 싶다. 아예 뭐 부트캠프를 쓰든 간에 뭘 쓰든 간에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데비안 버스터 버전을 갖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면 될 텐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다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드 파티 OS를 쓰고 싶다. 예를 들면 리브렐렉 OS를 쓰고 싶다든가 아니면 우분투 OS를 쓰고 싶다. 우분투 서버, 우분투 데스크탑, 뭐 우분투 코어 이런 걸 쓰고 싶다든가 아니면 레트로파이라는 것도 요새 나오죠.
예, 요 OS 쓰고 싶다든가, 아니면 텔록스라고 하는 OS를 쓰고 싶다든가, 요거는 아주 그 가벼운 그런 이제 리눅스 OS 중에 하나인데, 요걸 쓰는 그런 케이스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거 쓰고 싶을 때는 각각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똑같이 라즈베리 파이 이미저를 사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의 SD 카드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쭉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라즈베리 파이 OS를 갖다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다, 내지는 이렇게 이미저를 가지고서는 SD카드에다가 OS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설마 그럴 학생은 우리 컴국가 전공 학생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헬프를 보세요. 이 소프트웨어에 가보게 되면 헬프가 있습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 사이트는 이게 잘 되어 있어요. 헬프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 나와 있고, 특히 여기저기 다큐멘테이션, 뭐 테크니컬한 그런 이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잘 읽어보면 되는데, 물론 한글로 이제 보고 싶으면 한글로 구글 번역해서 보면 되겠죠. OS 설치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쪽을 보면 됩니다. Setting up your Pi 해가지고 요 Setting up Pi를 누르게 되면은 라즈베리 파이 셋업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차례차례 보면 되겠죠. 케이블 어떻게 연결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SD카드 어떻게 세팅하느냐, 즉 여러분들이 이미저를 통해 가지고 OS 이미지를 받았다, 그럼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쭉 보고 차례대로 따라하면 되죠. 어느 OS 고르느냐, OS 여러 개를 고를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 OS 32비트짜리를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설치할 것이냐, 설명들이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라즈베리 파이 갖다 뭐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방법, 이거 쭉 나오니까 차례차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저를 가지고 OS를 갖다가 SD카드에 설치하는, SD카드에다가 이제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눌러보면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누를 거 없이 좀 전에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이제 헬프 영상의 내용을 보고 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라즈비안 OS를 설치를 다 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재부팅을 했을 때 초기 화면이 이런 모양이 뜰 겁니다. 맨 위에 태스크바하고 메뉴바가 뜰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아이콘들이 뜰 것이고, 그리고 제일 왼쪽 위에는 요 딸기 라즈베리 파이 모양이 있겠죠. 이걸 누르면은 프로그램 환경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터미널을 구동시킬 수도 있겠고, 이렇게. 그리고 파일 매니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배경화면도 얼마나 바꿀 수 있는데, 글쎄요, 라즈베리 파이 하는 사람들 배경화면은 잘 안 바꾸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배경화면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카톡에 뭐 프로필 바꾸듯이 뭐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 라즈베리 파이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 기본 바탕화면 잘 안 바꾸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바꾸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개발자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다 감정 있는 인간들인데, 이왕이면 좀 뭐 보기 좋은 사진으로 까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라즈비안 OS를 설치했을 때 그래픽 인터페이스, 즉 GUI 형태로 여러분들 운영체제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유닉스에서 오픈윈이라고 그러죠. 이 오픈윈 기반의 X 윈도우로 구동되는 겁니다. 이 윈도우들이 요 하나하나가 이게 X 윈도우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X 윈도우 중에서 터미널, 요거는 X 윈도우 중에서 파일 매니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엑스윈도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라즈베리 파이의 OS인 이 라즈비안 덱스탑 버전을 설치하게 되면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재부팅 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엑스윈도우가 뜹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GUI 화면에 뜰 것이고, 여러분들이 메뉴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엑스윈도우가 이렇게 나올 텐데, 라이트의 경우에는 텍스트 모드로 나옵니다. 그냥 시커먼 화면에 글자 프롬프트만 나와요. 뭐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는 라이트 버전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라즈비안 OS를 처음 쓰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GUI에서 쓰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라즈비안 OS를 굉장히 익숙하게 잘 쓰고 있다. 나는 뭐 라즈비안 OS의 거의 귀신이다. 이런 사람들이 IoT나 마이크로 인베디드 개발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GUI가 필요 없을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실행만 시킬 거.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만 시킨다. 그러면은 굳이 GUI 같은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OS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라이트를 쓰는 거죠. 하지만 이번 강좌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스크톱 버전에서 모든 내용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 화면에서 보는 화면 모양하고 내가 앞으로 보여주는 화면 모양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개발자 모드로 이제 맞춰놓고 쓰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아마 거의 99% 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엑스윈도우 상에서 이 OS를 쓰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터미널 환경, 즉 명령어 프롬프트를 쓰는 환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로 쓰게 되는데, C 프로그래밍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 명령어 프롬프트 환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령어 프롬프트를 잘 쓰기 위한 사전 공부로서 먼저 유닉스 커맨드를 어느 정도 배워야 돼요. 유닉스 커맨드가 굉장히 많고 아주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C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작에 필요한 명령어들을 이 엑스터미널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엑스윈도우가 명령어 방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파일 매니저 같은 이런 그래픽 방식도 있지만은 명령 자체를 실행하려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명령어 따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하고는 달리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 하려면은 파이썬 그 앱이 있어가지고 그걸 실행시키면은 이 파이썬 그 프로그램이 뜨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편집할 수가 있는데 C로 하려면은 별도의 라즈베리 파이용 C 개발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OS상에서 여러분들이 C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 언어를 편집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편집기로서 VI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요 리눅스에서는 VIM이라고 하는 그런 편집기일 거예요. 이 VI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처음 사용하는 사람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사실 이 라즈베리 파이 OS 같은 리눅스 기반, 넓게 말하면 유닉스 기반의 OS를 사용하려면은 VI는 기본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고 실무를 할 때 내가 유닉스의 엑스퍼트냐 아니냐, 내가 리눅스를 잘 쓰는 사람이냐 아니면 못 쓰는 사람이냐, 이걸 구분하는 하나의 척도가 바로 너 VI 잘 쓰냐 하는 겁니다. VI 잘 쓸 줄 아느냐, 잘 쓰느냐, 얼마나 잘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경우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실력이 판가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라즈베리 파이를 써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VI라고 하는 걸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VI가 뭐냐, 이런 생소한 거 과연 쓰기나 하는 것이냐 의문이 가질 수 있겠지만은 유닉스 월드로 들어오면은 VI의 세상입니다. VI를 못 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정도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VI 시간에 공부할 때 잘 배워두기 바랍니다. 이 VI를 사용해서 C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하고 그리고 C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전부 다 이 엑스윈도우 상에서 실행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파이썬만 가지고 라즈베리를 다뤘던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C를 사용하는 라즈베리 사용 환경이라는 겁니다. 가끔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GUI 모드하고 콘솔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X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 상태 있죠. 이게 전체 화면으로 나오는 그러한 콘솔 모드가 사용될 때가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의 라즈비안에서는 이 GUI 모드와 콘솔 모드를 갖다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드를 쓸 것이지 하는 거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 GUI 모드에서, 즉 이 상태에서 콘솔 모드로 전체 화면이 텍스트 프롬프트인 모드로 들어오시면은 컨트롤 알트 F1을 누르면 되죠. 그러면 F1부터 F12까지 총 12개의 텍스트 콘솔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12개의 화면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알트 누르고 펑션 키 눌러가지고 1번 콘솔, 2번 콘솔, 3번 콘솔 이런 식으로 콘솔 12개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반대로 콘솔 모드에서 GUI로 돌아오려면은 터미널에 단순히 이제 X 윈도우, 오픈인 X 윈도우를 갖다 실행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쉘-c 해가지고 스타트 X 하고 엔터 쳐준 다음에 주의할 거 한 번 더 엔터 쳐줘야 돼요. 엔터를 2번 쳐줘야 됩니다. 요거를 각 까먹고 엔터 한 번만 친 다음에 GUI를 안 바뀝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 더 쳐주면 됩니다. 자, 라즈비안 OS는 C 컴파일러를 사용하려면 C 컴파일러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소프트웨어를 라즈비안 OS 쓰는 건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라즈비안 OS 같은 라이트웨이트 OS는 항상 모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유틸리티나 여러 가지 그 앱들을 갖다가 항상 맥시멈으로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소프트웨어 갖다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 설치해 주거나 아니면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이 할지라도 자주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해줘야 됩니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거나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해주는 걸 주의해야 되는데 C 컴파일러 설치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먼저 여러분들이 라즈비안 OS를 처음 설치한 다음에 반드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콘솔에서 또는 X터미널의 터미널 모드에서 유닉스 명령을 쳐줍니다. 슈퍼 유저 do, 즉 sudo라고 그러죠. 슈퍼 유저가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루트 권한이 이거는요. 여기서 루트 권한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텐데 유닉스는 멀티태스킹 그리고 멀티 유저 OS입니다. 유저가 여러 명일 때는 윈도우처럼 혼자 쓰는 그런 OS는 별개겠지만은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유저가 있고 슈퍼 유저가 있어요. 그 슈퍼 유저는 보통 그냥 루트라고 그러는데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하면은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시스템 부분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용자 모드만 쓰는 거죠, 말하자면요. 하지만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으로 뭔가 실행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모든 유니스가 다 되는 건 아닌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sudo라는 명령을 쓰면은 루트 권한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sudo하고 apt-get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get 한다는 얘기죠. 어플리케이션을 get 하는데 업데이트 된 걸 갖다가 get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을 넣고 엔터를 쳐주게 되면은 뭔가 쫙 업데이트 되는 게 리스트가 떠요. 물론 업데이트 할 게 없으면 그냥 바로 프롬프트가 바로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sudo apt-get 하고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화면에서 한참 뭐가 쭉 지나갈 거예요, 아마.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C 컴파일러를 갖다가 여러분이 설치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전통적인 버클리 CC, 즉 버클리 C 컴파일러는
이 라즈베리아 OS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C 명령을 치면 그냥 컴파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에서 사용할 C 컴파일러는 그냥 C 컴파일러가 아니고 G++, 즉 GNU-CC, GNU에서 만든 C 컴파일러의 C 뿔뿔 버전, 이거는 C도 컴파일되고 C++ 컴파일되는 겁니다. 그러한 GNU 컴파일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G++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한 다음에는 다시 sudo 어플리케이션 get 해가지고 인스톨 설치해줘라 하는 겁니다. G를 인스톨해줘라 하게 되면은 설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당연하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의 라즈베리 파이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건 아니면 유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건 간에 네트워크에 연결돼가지고 이미 네트워크하고 통신이 되는 상황이어야 돼요. 어떻게 라즈베리 파이를 갖다가 와이파이 네트워크나 아니면 유선도 연결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글, 유튜브를 찾아보면 됩니다. 아주 쉬우니까 찾아보고 꼭 먼저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나 지금 이런 내용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G플프를 갖다가 문제없이 설치를 다 했다. 아마 여러분들 이 가장 최신 라즈베리아 OS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이렇게 인스톨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G플프이 설치가 다 될 겁니다. 아까 그 C 컴파일러는 GUI 버전이 라즈베리아 OS에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원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VS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GUI 환경에서 C 컴파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만은 좋지 않아요. 이거를 사용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앱 같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나옵니다. 디버깅 모드의 불편함도 있고, 텍스트를 갖다가 교체하거나 복제하는 것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이 GUI 환경에 VS 코드를 쓰는 것을 꼭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쓸 사람은 뭐 써도 문제가 없긴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그냥 VI를 사용하는, 그리고 G++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권장합니다. 유닉스 계열의 OS인 라즈베리아 OS를 쓰는 이 라즈베리 파이가 다른 컴퓨터, 노트북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GPIO, 즉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을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일 겁니다. 대부분의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이런 GPIO를 갖다 제공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들 PC나 노트북에 당연히 이게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모양이 다르죠. 여러분들 PC에서는 아마 이런 GPIO를 갖다가 GPIO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슬롯이라고 부르죠. PCI 또는 뭐 PCI 익스프레스 이런 식으로 부르죠. 예, 그게 바로 일종의 GPIO입니다. 그게.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그런 GPIO가 40핀 총 40개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즈베리 파이를 위쪽에서 봤을 때 제일 왼쪽 핀부터 1번, 이건 핀 번호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로로 가면서 1, 2, 3, 4, 5, 6, 7, 8 가면서 40번까지 핀 번호가 배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쓰기 위해서는 바로 이 GPIO 번호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이 라즈베리 파이의 GPIO 번호를 갖다가 핀 번호와 대응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각 핀마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1번 핀 같은 경우는 3.3V 전압이 나오는 것이고, 2번은 5V 나오는, 2V 출력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2번, 4번 둘 다 5V 출력입니다. 6번, 14번, 20번, 30번, 화면이 너무 작네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예, 30번, 34번, 그리고 9번, 25번, 39번은 그라운드, 즉 접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3V나 5V 파워가 플러스이고 그라운드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공학을 하는 사람,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파워 아웃과 그라운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각 핀마다 GPIO 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번 핀은 GPIO 14, 10번 핀은 GPIO 15, 뭐 22번은 GPIO 25,
뭐 19번 핀은 GPIO 10, 그리고 27번은 뭐 GPIO 0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번호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GPIO 번호들, 뭐 3번 핀이 GPIO2다, 5번 핀이 3다 하는 것은 이거는 파이썬을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GPIO 번호입니다. C를 사용할 때는 핀 번호에 대한 GPIO 번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을 사용해서 프로그램했을 때하고 C를 사용해서 프로그램했을 때하고는 여러분들이 이 핀, 실제적인 피지컬 핀 번호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GPIO 번호를 갖다가 정확하게 C면 C에 해당하는 매핑으로, 파이썬인 파이썬에 해당하는 매핑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끔가다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파이썬 하던 사람이 C를 하거나 C를 하던 사람이 파이썬 하게 되면은 이 GPIO 번호로 서로 헷갈려 가지고 멀쩡히 프로그램 제대로 짰는데 동작이 안 되거나 엉뚱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C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 피지컬 핀과 GPIO 번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C를 사용했을 경우에 GPIO 번호와 피지컬 핀 번호에 대한 대응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이 부분 피지컬, 이게 바로 실제 핀 번호예요. 1번, 2번, 3번, 4번 차례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피지컬 핀입니다. 이 피지컬 핀에 대해서 C에서는 요 W 파이라고 하는 요 와이어링 파이라고 합니다. 요 번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사용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GPIO 번호가 다르죠. 예를 들면은 이 와이어링 파이에서는 GPIO 번호가 GPIO 0가 11번이에요. 파이썬에서 뭐였죠? GPIO 0가 27번이었죠. 이렇게 번호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파이썬에 사용하는 그 GPIO 번호는 바로 BCM 번호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요게 파이썬에 해당하는 요 GPIO 번호, GPIO 2번, 3번, 4번, 17번, 27번, 22번이죠. 네. 2번, 3번, 4번, 17번, 27번, 22번이죠. 요게 파이썬에 사용하는 GPIO 번호입니다. 반면에 요 번호가 C 프로그램을 할 때 와이어링 파이라고 하는 그러한 C 라이브러리가 사용하는 GPIO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C를 쓸 거기 때문에 이 와이어링 파일에서 지정하는 이 GPIO 번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11번이 GPIO 0, 13번이 피지컬 핀 13번이 GPIO 2, 뭐 피지컬 29번이 GPIO 21, 뭐 피지컬 12번이 GPIO 1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이 되어 있다는 걸 잘 봐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C를 사용할 때 와이어링 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GPIO를 매핑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C를 사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GPIO를 갖다 접근하려면은 먼저 이런 대응을 해주게 해주는 와이어링 파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을 갖다 설치해야 됩니다. 와이어링 파이란 라즈베리 파이용 GPIO 포트 컨트롤 라이브러리인데 뭐를 위한 라이브러리다? C를 위한 라이브러리다 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방법 역시 sudo apt-get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매번 뭔가 새로 여러분들이 설치하거나 할 때마다 일단은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는 일단 해봐요. 무조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와이어링 파이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GitHub으로부터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 가서 github.com 와이어링 파이 밑에 와이어링 파이 소스 체크아웃 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이 와이어링 파이 라이브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방법은 sudo apt-get 한 다음에 install out은 gitcore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링 파이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즉 git 명령을 써가지고 git 클론 하고서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와이어링 파이 소스 체크아웃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라즈베리 파이 OS에 이 부분이 쫙 다운로드 돼가지고 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 와이링 파이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가 여러분들 홈 디렉토리 생겼을 거예요. 생겼으면은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빌드를 해가지고 컴파일을 쫙 합니다. 그럼 한참 화면이 쭉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빌드가 끝날 거예요. 끝나면은 제대로 빌드가 돼가지고 설치가 됐는가, 즉 와이링 파이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gpio-v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쳐봅니다. 그런 다음에 gpio하고 read all 이라고 명령을 한번 쳐봐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화면에 이런 게 안 나타나고 에러 메시지 나타났다, 그럼 잘못 설치한 거예요. 이 와이링 파일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걸 보고 잘 안 되는 사람 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여기 링크를 하나 갖다 놨으니까 이 설치 가이드 링크를 뭐 누가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려놨더라고요. 이걸 한번 들어가서 참고해서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와이링 파일을 설치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그 라즈베리 파이의 피지컬 핀들이 이렇게 각각 GPIO로 매핑이 되도록 연결될 텐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C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C 프로그램을 만들고 컴파일을 쓸 경우에 컴파일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gcc 컴파일 명령을 써가지고 -오브젝트 gpio 뭐 test.1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실행 파일을 만들고 싶다. 그럼 -5 해가지고 실행 파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C 소스 코드 파일을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L 1 아닙니다. -L이에요. L -L하고 와이링 파이 대문자 소문자 주의해야 됩니다. 소문자를 대문자 쓰거나 대문자 소문자 쓰면 안 돼요. 와이어링하고 P만 대문자입니다. -L 와이링 파이라고 써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라즈베리 파이에서 C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리더로 먼저 확인해 보는 거 해보고, 그 다음에 와이링 파이에서 이 와이링 파이의 값, 이 GPIO가 쭉 번호가 나타나는 걸 봐야 되겠죠. 모드는 뭐냐면은 요 피지컬 핀이 데이터 또는 신호가 인되는 곳이냐 아니면 아웃으로 설정되는 것이냐를 표시해 주는 것인데, 인 그러게 되면 핀이 외부로부터 5V나 3V 신호를 받는 겁니다. 얼터너티브 아웃풋은 요 Alt O는 이제 얼터너티브 아웃풋인데, 이거는 출력으로 설정됐다는 뜻입니다. 초기화가. 핀이 처음부터 출력으로 초기화 된 거예요. 요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이링 파일 사용해서 컴파일 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보여줍니다. 어떻게 C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제로 컴파일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예인데, 여러분들이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C를 사용해서 먼저 뭐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매치는 인클루드 해야 되는데, 반드시 와이어링 파이.h를 인클루드 해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와이어링 파이를 앞에 설치하면서 여기서 이제 요 인클루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와이어링 파이를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요 IO 포트에서 LED를 달아가지고 LED를 갖다 깜빡거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랬을 때 4번과 5번 여기에 LED를 하나씩 달아가지고 불이 깜빡거리게 하는 것인데, 이 와이링 파이 4번 GPIO 4번하고 GPIO 5번은 실제 피지컬 핀의 16번과 18번에 해당됩니다. 요게 파이썬에서는 GPIO 23번과 GPIO 24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C니까 요걸 써야 되겠죠. 요 번호를. 요 번호 매핑을 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LED는 1은 4번 GPIO에다가 LED2는 5번 GPIO에 연결했다 한다면 이렇게 디파인 해가지고 각각의 GPIO 포트를 갖다가 매크로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와이링 파이 셋업을 해가지고 와이링 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 먼저 초기화 시킨 다음에 핀 모드 LED1 즉 4번을 아웃풋으로 또 5번을 아웃풋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포로풀 돌리면서 디지털 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LED1 즉 4번 포트에다가 1신호 5V겠죠. 1신호 갖다가
내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4번 포트에 LED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불이 켜지겠죠. 그래서 LED 1, 2가 둘 다 1이니까 둘 다 켜질 겁니다. 그리고 딜레이 1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딜레이의 단위는 밀리세컨드예요. 1000ms니까 1초겠죠. 1초. 1초 뒤에는 디지털 라이트 해가지고 LED1을 0으로, 4번을 0으로, 5번을 0으로 해주니까 그전까지 5V, 5V였던 게 0V, 0V 바뀝니다. 즉 LED가 꺼지는 거죠. 다시 딜레이 1000, 1초가 지난 다음에 또 무한으로 불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2초에 한 번씩 LED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갖다 여러분들이 VI를 사용해서 소스 코드를 .c 파일, 여기서 이제 GPIO test1.c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소스 코드로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이걸 여러분들이 GCC 사용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 할 때 요거는 이제 실행할 파일의 이름 아무거나 써줘도 돼요. 여기서는 GPIO test1으로 썼지만 뭐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뒤에다가 -L 와이어링 파이라고 써주고 엔터를 치면은 요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게 되겠죠. 뭐 에러가 있으면 에러 메시지가 표시될 것이고, 에러가 없으면은 그냥 프롬프트가 뒤에 딱 나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행을 할 때 ./하고 요 실행 파일 이름 GPIO test1을 넣고 엔터 해주면은 라즈베리 파이에 요 16번, 18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LED가 깜빡거리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C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라즈베리 파이 그러면은 당연히 파이썬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여러 가지 언어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파이썬 아니면 C입니다. 약간 그 로우 레벨이 아니라 약간 좀 초보자급들은 파이썬으로 대부분 라즈베리 파이를 갖다 사용하는데, 고급 프로그래밍 할 경우에는 이 피지컬한 제어를 아주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고급 프로그래머의 경우에는 C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물론 당연히 라즈베리 파이를 갖다가 쓸 수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C로도 라즈베리 파이를 다룰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C를 다루는 그러한 라즈베리 파이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렇게 이제 C 프로그램 갖다가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갖다가 다 공부해 봤으니까, 실제로 C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 예제를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예제들을 쭉 몇 주간에 걸쳐서 보면서 한번 요 C와 라즈베리 파이가 여러분과 함께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주차 챕터 2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일단은 이번 주에는 가볍게 한번 이 녹화 영상을 보는 걸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또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하는 여러 가지 예제 실습을 갖다가 해보려면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갖다 놓고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실습은 우리가 그 플립 러닝 할 때, FL로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다 해볼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강의 영상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봐뒀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플립 러닝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쭉 여러분들 리뷰를 해보면서 다시 뭐 라즈베리를 설치하고 C 컴파일러를 설치하고 뭐 와이어링 파일 설치하고 하는 과정을 한번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플립 러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준비가 되도록 이 영상을 다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추석과 함께 여러분들 간단한 그 3주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